안녕하세요. 피아입니다. 지난 시간 환단고기 속 단군세기의 저자 행촌 이함이 실제 우리의 역사 속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인 세조 시절부터 우리 고대 역사를 감추려 하던 시기에 우리의 상고사를 되살리기 위해 환단고기 속 태백일사를 저술한 또 한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조선 초의 문신 이맥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홍가 정체성이 성리학적 사대주의로 무너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맥을 복원하고자 태백일사를 저술했습니다. 이함이 심었던 씨앗, 조선사 편수회가 지우려 했던 흔적,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이맥의 태백일사. 오늘은 이 연결된 역사의 고리를 따라가며 왜 이맥이 이토록 고대사를 기록하고자 했는지,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초 사대주의와 성리학의 억압 속에서도 사라져가는 역사를 붙들고자 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유토. 이맥이라는 사람이 태백일사를 집필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그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을까? 좋은 질문이야. 이맥은 연산군 때부터 중종대까지 여러 관직에 몸담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사명감을 품고 태백일사를 통해 상고사의 맥을 복원하려 했던 인물이야.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가문과 성장 배경을 알아야 해. 이맥은 고려 말에 단군세기를 저술한 행촌 이함의 현손이야. 이함의 손자인 이원은 태종의 신임으로 세종대왕 초기에 좌의정에 올랐고 세종의 세자 시절 스승으로서 단군세기를 세종께 알렸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지, 세종의 한글 창제는 옛글자를 정리한 것인데 그 옛글자는 단군세기에 들어있는 가림토문자였을 가능성이 있어. 또 그의 아들이 이지라는 인물인데 아들 4명 중 첫째가 청파극담으로 유명한 이육이고 막내가 바로 이맥이야. 이지는 그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에게 집안에 내려오던 고대 역사서의 복원을 부탁했지. 그러니까 이맥은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적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가지게 된 거네. 맞아. 그는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간직해온 고대 역사서를 접했고 이러한 배경은 그의 사명감으로 이어졌어. 결국 이러한 환경이 그를 상고사의 복원자로 성장시킨 셈이지. 그럼 이맥이 역사서를 집필한 건 단순히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민족의 뿌리를 지키려는 책임감 때문이었겠네. 정확해. 그리고 이런 역사의식은 그의 집필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 그렇다면 이맥이 이런 책을 써야 할 만큼 조선 초기 상황이 그리 나빴던 거야. 아주 심각했어. 조선이 건국된 후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우리 고유의 사상과 역사는 점차 억압받기 시작했지. 특히 세조는 이러한 억압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어. 그는 즉위 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고대 역사서를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당시에는 고기와 같은 상고사 기록이 민간에 전해졌는데 세조는 이것들을 회수해 궁궐 깊숙이 숨기거나 폐기하도록 했지.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를 중시했어. 명나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고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천자의 지배를 받는 제후국으로 인정하기를 원했지. 그런데 우리 상고사에 등장하는 단군이나 환웅과 같은 고대사는 인류 문명의 시원부터 문화를 이어온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조선 왕조가 우리의 상고사를 숨기게 된 거구나. 맞아. 세조 3년 1457년에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민간에 소장된 모든 상고사 기록을 수거하고 이를 숨기는 자는 엄벌하겠다는 엄포를 놨어. 이를 통해 상고사는 금서로 분류되었고 단군 이전의 기록은 점차 자취를 감췄어.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압수된 고대 사서들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고기와 같은 귀중한 상고사 자료였어. 이 기록들은 세조의 명령으로 궁궐에 비장되었고 대다수는 이후 사라졌지. 이러한 정책이 성종대까지 이어졌지. 결국 이런 조치 때문에 고대사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구나. 맞아. 세조의 이 명령은 조선 초기 성리학적 세계관을 강화하고 명나라와의 사대 외교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어. 그러나 그 결과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고대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지.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한 고구려가 아니라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의 역사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 이러한 역사관은 삼국사기를 쓴 유학자 김부식에 의해 이미 고려시대에 조성되었고 조선이 건국하면서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맥은 그 단절된 고대사를 복원하고자 했던 거겠네. 정확해.
이맥은 조선 왕조의 이런 정책이 민족의 역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는 연산군 시절 장녹수를 비판하다 유배를 가면서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역사책들을 가져가 연구를 이어갔어. 그리고 중종 시절 찬수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왕실서고에 비장된 고대 역사서를 열람하고 집안에 내려오던 자료를 더해 태백일사를 완성했지. 그렇다면 태백일사는 사라질 뻔한 역사의 불씨를 되살린 귀중한 유산이네. 맞아. 태백일사는 당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기록이었어. 이 맥은 단순히 역사서의 저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정통성을 후대에 전하려고 했겠지. 그렇다면 태백일사는 단순히 역사책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네? 물론이지. 태백일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민족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담은 책이야. 그 내용을 보면 이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어? 태백일사의 목차를 보면 우리 민족의 정통맥이 환인의 한국에서 시작해 환웅의 배달국, 그리고 단군의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 이는 단순히 한반도 내의 지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기원이 고대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며 세계사적 의미를 가진 문명을 이뤄냈음을 보여주지. 환인, 환웅, 단군. 단군 이전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맞아. 태백일사는 단군 이전의 역사를 환인과 환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를 들어 환인의 한국은 파미르산을 중심으로 중아시아에서 시작하는 거대한 문명을 형성한 시기를 말해. 그렇다면 배달국은 황국 이후 이어진 문명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환웅의 신시배달국은 환인의 뜻을 이어받아 하늘의 원리를 땅에 전파하며 문명을 이끈 시기를 말해. 이는 단순히 신화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시원이 환국에서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이 맥은 태백일사를 통해 고대 신시배달국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천문학과 농업, 철학을 발전시킨 문명을 이뤘음을 강조하지.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시조로 여기는 신농, 복희, 황제가 모두 환웅의 아들이거나 배달국의 지도층이었지. 그럼 단군의 고조선이 이 흐름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겠네? 맞아. 단군의 고조선은 환국과 배달국의 연속성을 계승하며 하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정치와 문화를 정립한 시기야. 태백일사는 고조선이 단순한 신화적 왕국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세우고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며 문명을 꽃피운 천자국임을 강조해. 결국 이 맥은 환인의 황국시대부터 신시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여 우리 민족이 그 맥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네? 정확해. 태백일사에는 고조선 역사가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단절없이 이어진 천손민족의 정통맥을 제시하지. 특히 부여는 고조선의 유산을 계승한 국가로 이를 고구려와 연결짓고 발해와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강조해. 이 맥은 이런 역사를 통해 무엇을 전하려 했던 걸까? 이 맥은 고려시대 신라 유민 출신 유학자들이 축소해 놓은 고대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대주의를 숭상하고 유교를 국시로 받들어 민족의 혼을 꺼뜨리고 있는 조선의 세태를 한탄하며 우리 민족이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명을 일군 천손민족임을 후손에 전하려고 했던 거야. 태백일사는 민족의 자존감을 복원하려는 이 맥의 의지가 담긴 책이었구나. 맞아. 태백일사의 일자는 빠져있다는 뜻이야. 태백은 우리 한민족을 상징하고 따라서 그 뜻은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라는 뜻이야. 이처럼 태백일사는 당시 조선 왕조가 중국 중심의 질서를 받아들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던 상황에 대한 강력한 반론이었어. 이 맥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실천했던 거지. 결국 태백일사는 우리가 단절된 고대사를 복원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네. 맞아. 그래서 지금도 태백일사는 단순히 역사 기록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유산으로 평가되어야 하지. 태백일사의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언급되었다고 들었어. 그런데 이 경전들은 단순히 옛 기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세계관과 철학이 담긴 중요한 문서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의미야? 맞아.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소도경전 본운에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경전은 배달국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문헌으로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정치 철학이 담겨 있어. 특히 천부경은 우주와 인간의 근본 원리를 80일자로 압축한 경전이고,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세계관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철학이라 할 수 있지. 천부경은 80일자로 된 짧은 경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 존재의 근본을 밝히고 있어. 그 시작인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삼원론적 사고관의 시원으로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통해 삶의 균형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사상으로서 일적십거라는 구절은 하나가 점점 확장되어 우주와 인간을 이루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임의계호가 일십당인데 여기서 따온 이름이야. 천부경은 삼원조화 원리로 우주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해. 이는 서양의 이분법적 세계관과는 다르게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의 조화로운 관계로 연결된다는 삼원조화론적 통찰을 보여주지. 그럼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해할 수 있을까? 천부경에서 인간은 천지인의 삼원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야. 인간 안에 하늘과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존재이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이지. 신과 인간을 분리하여 창조주와 피조물로 보는 이원론적 종교관에서 보는 인간론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인식이라 할 수 있지. 그래서 천부경은 특정 종교의 경전을 넘어서 인류가 함께 공유할 만한 우주적 원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철학이라 할 수 있지. 삼일신고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삼원조화 원리를 조금 더 쉽게 풀어준 경전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우주 조화의 원리를 다루고 있어. 삼일은 하늘, 땅, 사람의 삼위일체를 뜻해. 이를 통해 삼일신고는 인간이 하늘과 땅의 원리를 깨닫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지. 삼일신고는 인간의 내면을 깨우고 하늘과 땅의 원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그치지 않고 본성광명하여 성통공헌하는 사회조화의 원리로 연결돼. 이러한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원리로 신시배달국에서 천문, 치수, 음양 오행론 등이 발달했었고, 그것이 주변국으로 퍼져 여러 문화권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오늘날의 중국은 아전인수로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그러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우리 민족의 고대의 철학으로서 문명을 일구는데 기여했으며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후로도 우리 민족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 그렇지. 두 경전은 배달국 시대부터 환국, 고조선을 거쳐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정치 철학과 사회 구조의 기반이 되었어. 또한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하며 밝혀낸 보편적 가치와 물질 문명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가치가 더욱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그렇다면 이 경전들이 왜 환국이 인류 문명의 시원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배달국에서 전해졌고 배달국은 환국에서 이어진 문명이야. 환국은 단순히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명을 시작한 첫 단계야. 12한국이 전 세계로 흩어져 오늘날의 전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두 경전이 우리 민족에게 1만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려와 지켜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민족이 바로 천선족이라는 뜻이지. 조공은 제후국에서 천자국에 바치는 곡물인데 한자의 뜻 그대로 조선에 곡물을 바친다는 의미야. 그래서 동북아시아 최초의 황제국은 고조선 또는 배달국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맥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졌다고 이맥은 보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적통의 맥을 살리고자 한 것이지.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단순히 특정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철학과 세계관을 대표하는 유산이라는 점이 새삼 느껴져. 맞아. 그래서 이맥은태백 일사의 소도 경전 본운에 두 경전을 실어서 우리의 고유 철학과 세계관을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거야. 정리하면 우리 민족은 인류 문명의 시원인 황국에서부터 신시배달국까지 전해진 천부경 삼일신고의 삼원조화 사상으로 찬란한 문명을 이룬 고조선이 있었고, 고조선은 천자로서 제후국의 조공을 받는 황제국이었다는 것이고, 그 맥이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져 고려까지는 칭제권언하는 황제국이었다는 것이네. 맞아. 그런데 고조선 마지막 단군인
47대 고열가단군이 나라의 문을 닫은 후로 고조선에 합류했던 여러 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 그렇게 삼국으로 분열되고 신라는 당과 연합해 고구려를 배신하고 신라 유민 출신 김부식은 적통인 발해 역사를 빼먹고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황제국의 지위가 점점 약해지게 된 거지. 게다가 조선에 들어서는 스스로의 역사로 정통성을 세우지 못하고 성리학을 강화하고 명예사대하여 황제국의 맥이 끊겨버린 거지. 이 맥은 태백일사를 통해 이 끊어진 맥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 거야.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구나. 그렇지. 이 맥의 노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복원하려는 고귀한 시도였어. 이맥의 이야기를 들으니 태백일사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담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맥의 의지와 태백일사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조선 초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맥과 그의 저서 태백일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맥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끊어진 고대사의 맥을 복원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한 사명감을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태백일사는 황국에서 시작된 인류 문명의 시원,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담긴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우리 민족이 황제국으로 이어져 온 역사를 복원하고자 한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는 당시 성리학과 사대주의로 인해 억압받던 우리 고대사를 되살리고 후대의 민족의 정체성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정체성을 지키는 일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활동했던 두 명의 관료가 후손을 위해 저술한 책이 담긴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사상, 그리고 찬란한 역사를 복원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의 혼을 살려 더욱 빛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환단고기에 담긴 민족의 자긍심을 되새기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